승준아, 바쁘냐? 요즘 별일은 없지? 형 진짜 오랜만에 연락하네? 미안하다. 사는 게 워낙 바쁘다 보니. 아버지를 너한테 맡겨두고 자주 찾아뵙지도 못했네. 먹고 산다고 너한테 짐을 다 떠넘겨놓고 마음이 영 불편하다. 아버지는 잘 계시냐? 뭐 그냥 평소랑 똑같지. 아직도 혼자서는 거동이 불편하셔? 예전보다 조금 더 심해지신 것 같아. 화장실 가는 것도 힘들어해서 옆에서 도와드려야 하고. 가만히 앉아있어도 많이 어지러우신 것 같더라고. 그래, 그렇구나. 재수씨가 많이 힘들겠네. 그래도 저번 주에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결과는 크게 나쁘지 않다고 하네. 딱히 좋아진 것도 없지만. 어쨌든 너랑 재수씨가 정말 고생이 많다. 5년 전에 엄마 돌아가시고 난 뒤로 홀로 된 아버지까지 모시고 사느라. 아니야, 어쩔 수 없지 뭐. 내가 항상 너한테 고마워하는 거 알지? 그때 너가 큰 결심해줘서 정말 고맙다. 나야 지금 하는 일 때문에 서울 생활을 포기 못했는데 너희 내외가 선뜻 하던 일 그만두고 아버지 모시고 살기로 결정했으니. 이제 와서 그런 소리를 해봐야 무슨 소용이야. 그래도 작년까진 아버지 건강이라도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뇌졸중까지 오셨으니 참. 나도 이젠 재수씨를 볼 낯이 없네. 우리 집사람이 정이 많고 착하잖아. 속이야 어떨지는 몰라도 크게 내색 안 해. 재수씨가 요즘 사람치고 생각이 참 깊지. 그래도 평소에 재수씨가 우리 형 많이 하지? 뭐 솔직히 말해서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지. 이해한다. 너가 재수씨한테 이야기 좀 잘해줘. 우리도 마음은 굴뚝 같은데 먹고 사느라 바빠서 어쩔 수가 없다. 애들 학교 문제도 걸려있고 그때로 다시 돌아가더라도 똑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을 거야. 그래, 먹고 사느라 바쁘겠지. 근데 형도 그렇고 형수도 집안일에 완전 신경 안 쓰고 살면 내 입장에서 섭섭해. 명절에는 가게 영업한다고 안 내려와도 1년에 한 번 있는 엄마 제사 때는 내려와서 얼굴 비춰야지. 내가 아버지 모신 뒤로 형이 몇 번이나 찾아뵈러 내려왔어? 1년에 한 번도 안 오잖아. 작년에 작은 아버지한테 욕 한 번 먹으니까 그때 겨우 찾아와서 아버지한테 용돈 10만 원 드리고 1시간 만에 돌아갔지. 미안하다. 워낙 가게가 바쁘다 보니 어쩔 수가 없어. 매번 명절이랑 제사 때마다 우리 집사람이 제사 음식 준비도 다 하고 설거지며 뒷정리까지 다 해. 아무리 내가 옆에서 도와준다고 해도 원래는 형수가 해야 하는 일 아니야? 일단 진정 좀 하고. 그래서 우리도 작년에 큰 결심하고 도장 찍어줬잖아. 상속 포기각서 쓴 거 말하는 거야? 그래, 아버지 쓰러지시고 나서 괜히 우리 형제 간에 분쟁 생길지도 모르니까 너랑 재수씨 고생하는 거 그렇게라도 보상받으라고 도장 찍어줬잖아. 나도 그동안 집사람 설득하느라 많이 힘들었어. 그렇긴 한데 돈이 전부는 아니야, 형. 물론 아버지 재산이 얼마 되는 건 아니다만 그래도 우리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어. 상속 포기각서 쓴 뒤로 이제는 아예 남남처럼 지내는 것 같아. 형수는 아예 우리 집에 내려오지도 않잖아. 그건 오해야. 아무리 그래도 네 형수인데 사람을 그런 식으로 몰지는 마라. 알겠어. 그래도 명절은 몰라도 엄마 제사 때는 일찍 내려와. 일단 알겠고 나도 일이 바빠서 먼저 자주 연락은 못하니까 혹시라도 아버지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빨리 연락해라. 5년 전에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고향에 남아 살게 되셨어요. 형이나 저나 수도권에 살며 일을 하고 있었기에 고향에 계신 아버지를 자주 찾아뵙진 못했는데 건강이 갑자기 안 좋아지게 되면서 3년 전에 저희가 서울 생활을 포기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 중입니다. 그 과정에서 아내와 의견 차이로 다툼도 심했고 형과 형수 부부와의 사이도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이었죠. 그래도 막상 지방에 내려와 살다 보니 아내도 저도 나름 만족하며 사는 중인데 아버지가 뇌졸중으로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저희 하던 대로 아버지를 모시는 대신 형이 재산을 포기하는 각서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형과 저 대화를 나누고 1년도 지나지 않아서 진짜로 아버지마저 돌아가시고 말았어요. 아니 서방님 바쁘세요? 아, 네, 형수님 안녕하셨어요? 내가 좀 전에 전화했는데 못 들으셨나 봐요? 집 정리도 좀 하고 아버지 유품들도 정리하느라 바쁘네요. 그렇군요. 어쨌든 아버님 돌아가시고 뒷정리까지 도맡아 하느라 서방님이 제일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은요 무슨.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했어야 하는 일이죠. 그래도 저랑 그이가 옆에서 끝까지 도왔어야 하는데 애들 학교도 보내야 하고 가게문도 며칠씩 닫아놓을 수가 없어서 장례 끝나자마자 바로 올라왔어요. 괜찮아요. 이제는 다 이해합니다. 이해해주니까 고마워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는데 아버님 사망신고는 하셨어요? 네, 지난주에 가서 했죠. 그랬군요. 그런데 이제 남은 식구들끼리 중요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중요한 문제라뇨?
아버님 돌아가시고 사망신고까지 다 마쳤으면 이제 남은 재산 상속에 대해서 논의를 해봐야죠. 상속재산이라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문제는 이미 예전에 다 정리가 끝난 거 아닌가요? 저희도 엄연한 자식인데 당연히 유산에 대한 권리가 있는 거죠. 혹시 상속포기 각서 써놓은 것 때문에 그러시나요? 그렇죠. 그때 형수님도 같이 오셔서 각서 쓰셨잖아요. 그렇긴 한데 법적으로 따지면 미리 각서 써둔 게 소용없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아버님 돌아가시고 3개월 안에 직접 서류 올리고 판결을 받아야 상속포기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자식들이 똑같이 권리가 있는 거고요. 이제 와서 법대로 하시겠다고요? 아니, 솔직히 생각을 해보세요. 천륜으로 맺어진 부모-자식 관계인데? 그깟 종이각서 한 장으로 상속을 끝내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그리고 따지고 보면 우리는 장남이잖아요. 당연히 저희한테도 권리가 있는 거죠. 갑자기 왜 말을 바꾸시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형이나 형수나 장남 노릇한 건 없잖아요. 아버지 병수발 그동안 저희가 다 하면서 모시고 살았는데 내가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그 당시에 일이 잘 안 풀려서 어쩔 수 없이 고향으로 내려가 사신 거잖아요? 막말로 일이 잘 됐으면 서울 포기하고 시골 내려가서 사셨겠어요? 뭐라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그동안 아버님 모시고 사느라 고생한 건 인정하는데 아버님 재산에 서방님이나 동서가 기여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축내고 살았으면 몰라도. 저기요 형수님, 저희 지금까지 아버지 재산에서 한 푼도 건드린 적 없어요. 생활비 병원비 한 푼 달라고 한 적 없고 제가 벌어서 용돈까지 드리며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건 아버님 통장 까보면 알게 되겠죠. 갑자기 왜 이러시는지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각서 쓴 뒤로 이 동네 땅값이 올라가니까 없던 욕심이 생기는 거죠? 예전에는 5천만 원도 안 하던 땅이 이젠 수억 한다고 하니까 마음이 바뀌신 거 아니에요? 괜한 오해로 생사람 잡지 마세요. 그런 게 아니라 우리도 공평한 권리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 뿐이에요. 혹시라도 싸우고 싶으면 법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아 진짜 어이가 없네요. 가족끼리 법정 싸움하느니 그냥 저희가 상속을 포기하겠습니다. 네? 상속을 포기한다고요? 그러지 말고 공평하게 절반씩 나누면 되잖아요. 그거 땅 몇 평이나 한다고 그걸 갈라서 나누고 자시고 합니까? 그냥 저희가 손 뗄게요. 제가 부동산에 알아보니까 지금 사는 그 집이랑 아버님 땅값만 해도 3억은 받을 수 있고 이것저것 세금이랑 부대 비용 빼더라도 2억 4천은 될 것 같은데? 팔아서 절반씩 나눠 갖자니까요? 형수는 진짜 계산이 빠르시네요. 저는 됐습니다. 아니 그럼 그 집 팔아버리고 나면 서방님 내외는 어딜 가시게요? 그동안 저희 아버지 모시고 살았으니까 앞으로는 장인어른이랑 함께 살까 싶네요. 제주도에서 감귤 농장 하시는데 일손도 부족하다 하셔서 저희가 내려가면 좋아하실 겁니다. 그래요. 뜻이 정 그렇다면 내가 뭐라고 할 수는 없네요. 아버님 재산은 제가 잘 맡아서 불려놓을 테니까 걱정 마세요. 네, 그렇게 해주세요. 첫 인상부터 욕심이 많았던 형수는 결국 본색을 드러냈고 법적 분쟁까지 가기 싫어 그냥 제가 먼저 손을 털고 나왔습니다. 아내도 저희 집안일이라면 학을 떼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이고 뭐고 다 정리하고 저희는 제주도로 내려가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저기요 서방님. 도련님 삼촌. 내 이야기 듣고 있어요? 네, 형수님, 오랜만이에요. 방금 우편물을 하나 받았는데 아버님 살아생전에 보증을 서신 적이 있으세요? 글쎄요, 저한테는 그런 말씀이 없으셔서 잘 모르겠는데? 아버님이 2016년에 연대 보증을 섰다고 하는데 채무자가 잠적했다며 저한테 아버님 서류가 날아왔어요. 이거 어떡해요? 그래요? 저는 금시초문이라 어떻게 도와드릴 방법이 없네요. 아니 아버님은 뭘 어떻게 하고 다니셨길래 남의 양계장 차리는데 보증을 다 서고 다니셨을까요? 그동안의 원금이랑 이자까지 다 합치면 4억 8,800 거의 5억 돈이잖아요. 꽤 많네요. 근데 제가 뭘 어쩌겠어요? 저야 이미 상속 포기했고 법원에서 판결도 나왔는데 아버지 재산 상속받은 사람은 형이랑 형수님이니까 알아서 하셔야죠. 아버님 보증 서줬다는 거 미리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뜬금없이 상속 포기한다고 했었구나. 아니에요. 저도 몰랐어요. 알면 저도 말씀을 드렸겠죠. 됐어요 진짜. 그런 쓸데없는 얘긴 됐고 앞으로 이 빚을 어떻게 갚아나갈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네? 제가 뭘 어떻게 해요? 상속받은 재산 있잖아요? 형수가 그걸로 해결하세요. 아버님 집이며 땅이며 당장 다 내다 팔아도 2억 넘게 모자란데 이건 어떡하자는 건데요? 같이 책임을 져야죠. 그건 형수가 알아서 하셔야죠. 대출을 받아서 해결하던지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파셔도 되고. 뭐라고요?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요?
하하, 별로 재미없었나요? 아무튼 저는 이제 귤 따러 가봐야 해요. 장인어른이 빨리 나오라고 부르시네요. 잘 해결하시길 빕니다. 이봐요? 야! 픽 갖고 가! 사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2달 전에 보증 이야기를 제게 하고 가셨어요. 양계장 하는 사람한테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연락도 잘 안 되고 요즘 양계장에 닭도 안 키우는 것 같다며 잘 알아보라 하셨죠. 그래서 두말 안 하고 상속 포기를 한 건데 결국 일이 이렇게 되어버렸죠. 법 좋아하는 형수가 법대로 빚을 잘 갚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